크림반도는 어떤 공격에도 면역이 되는 요새와 같았습니다. 러시아는 이 지역을 S-400, 판치르, 그리고 토르 네트워크로 방어벽으로 만들었습니다. 러시아의 전략적 공중 방어막은 이제 폐허가 되었습니다. 사라토프에서 크림반도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방어선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며칠 동안 강해지며 이 폭력적인 진동은 2월 20일의 절정에 달했고 케르치 다리를 향해 멈출 수 없이 직접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점은 전략적 억제의 중심으로 여겨지는 러시아 깊숙한 곳의 군사시설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 안쪽 수백 킬로미터에 위치한 이 거대한 시설은 오랫동안 손댈 수 없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공유된 영상은 공포와 패닉에 휩싸인 사람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보고서와 위성 데이터에 따르면 기지의 방공망이 뚫렸고 내부의 전략 폭격기 부대가 직접적으로 표적이 되었습니다. 정보 채널에 반영된 세부 사항에 따르면 공격 당시 우크라이나카 공군 기지에 소속된 Tu-95MS와 Tu-160 항공기가 활주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앵글스 기지에서의 폭발은 훨씬 더 크고 복잡한 작전의 첫 번째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충격파가 북쪽에서 느껴지는 동안 남쪽 전선의 크림반도는 체계적인 파괴 작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점령된 지역의 러시아 군사 자산은 흑해에 대한 통제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은 이 네트워크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2월 20일 밤 우크라이나군은 크림반도에서 러시아 항공기, 국경 순찰선, 포병 부대를 체계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잉케드만 근처에서 러시아의 해상 감시 역할을 하는 프로젝트 22460 오호트니크급 국경 순찰함 2척이 성공적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공개한 드론 카메라 영상은 이 중요한 항공기와 순찰함이 OSNT 데이터베이스에서 명확히 타격을 받는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오호트니크급 함정은 단순한 순찰 보트가 아닙니다. 첨단 센서와 레이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바다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무인 수상 차량, USB에 대한 조기 경보 방패 역할을 합니다. 국경 순찰 임무 외에도 함대의 눈과 귀 역할을 합니다. 이 함선들의 손실은 러시아 해군의 해상 상황 인식을 무력화시키는 큰 타격입니다. 공중에서는 해군에게 더욱 암울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브파토리아 항공기 수리공장 부지에 위치한 2대의 B-12 수류 경용 항공기도 이 조정된 작전의 목표 중 하나였습니다. BA-2 항공기는 대잠수함전과 해상 순찰 임무에 사용되는 수중 및 수상 이동 추적을 위한 흑해 함대의 주요 자산 중 하나였습니다. 크림반도 방어 구조에 대한 이 타격은 카타 비행장에 대한 공격으로 시작된 강력한 무인 항공기 공격의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이 작전은 2월 17일 밤에 시작되어 지역의 판시르셀과 S-300, S-400 시스템이 집중적으로 작동하게 만들었으며 러시아가 자체 UAV를 발사하는 전략적 기지를 무력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세바스토폴과 케르치 지역에 울려 퍼지는 연속적인 폭발은 이 거대한 방공망이 뚫렸음을 증명합니다. 레이더를 무력화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을 침묵시키며 순찰 유닛을 침몰시키는 이러한 공격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군사 문헌에서 설명된 것처럼 훨씬 더 크고 파괴적인 움직임의 초기 정리 단계입니다.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면 러시아 군대의 반도 방어막은 심각한 혼란에 빠집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사라지면서 흑해의 어두운 물속에 우크라이나 USB를 위한 거대한 고속도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앵글스의 폭격기 불안과 크림반도의 순찰 눈을 가리는 것이 결합되어 전쟁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꿀 거대한 전략적 공백을 만듭니다. 이 작전 고속도로의 주요 목표는 케르치 다리로 푸틴의 제국주의적 비전을 상징하는 콘크리트 기념물이며 군사 및 물류 통과 지점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크림 방패에 가해진 강력한 타격은 1,400km의 놀라운 작전 깊이에 도달할 수 있으며 1,000kg의 특수 관통탄두를 장착할 수 있어 신세대 플라밍고 미사일 앞에 장애물을 제거했습니다. 차거리 3,000km 이상 1,150kg의 탄두, 고속 다이브 프로파일을 가진 이 미사일들은 다리의 철근 콘크리트 기둥에 잠금됩니다. 충돌 시 단순히 표면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생성하는 엄청난 충격파로 인해 주요 지지 기둥의 구조적 무결성을 내부에서 흔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문의 어두운 불에서 하늘로 올라오는 이 파괴적인 힘에 동반되는 진정한 위험은 톨로카트온 무인 해상 차량으로 5,100kg의 거대한 판두로 주요 구조물을 침몰시킬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군사 전략가들이 고려한 주요 시나리오에 따르면 다층적이고 체계적인 공격의 물결 속에서 공중에서 장갑 관통 플라밍고 미사일과 수중에서 고중량 톨로카 드론을 동기화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엄중히 경비되는 구조물 중 하나인 케르치다리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아니게 되며 질식 상태에 이를 높은 가능성에 직면하게 됩니다. 장기적이고 수리하기 어려운 손상을 입는 것은 매우 그럴듯한 시나리오입니다. 플라밍고와 톨로캄은 이제 케르치다리에 고정되어 있으며 이를 탐지할 레이더 네트워크나 이를 막을 방공망이 없습니다. 케르치다리는 단순히 19km의 콘크리트와 강철 더미가 아닙니다. 이 다리가 없으면 크림반도는 지리적으로 그냥 평범한 섬일 뿐입니다. 그러나 부로와 철도 연결을 동시에 제공하는 이 다리의 이중 구조는 러시아 군대의 필수적입니다. 탱크, 장갑차, 포병 시스템, 탄약, 연료, 식량. 크림반도의 전쟁 기계를 움직이는 모든 것의 80% 이상이 이 철도 노선을 통해 운송됩니다. 이 다리가 영구적으로 파괴되면 크림반도에 있는 모든 러시아 군사 존재가 질식하게 될 것입니다. 케르치다리와 같은 거대하고 강화된 목표물에 대해 이 미사일들은 다리의 가장 약한 지점인 콘크리트 지지 기둥이나 현수 케이블을 목표로 하도록 프로그래밍 될 수 있습니다. 2022년 10월 8일 트럭 폭발로 도로가 부분적으로 붕괴되었습니다. 그 이미지들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모스크바는 다리를 수리하고 빠르게 교통을 재개하며 무적의 서사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2023년 7월 17일 해상 드론이 다리의 도로에 새로운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2025년 6월 다리에 대한 첫 번째 성공적인 수중 공격이 수행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무기를 사용하여 이러한 공격을 수행했습니다. 케르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크림반도의 주요 공급선은 북쪽에서 오는 육로 회랑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은 멜리토폴, 토크마크를 지나 마리우폴 해안지대로 연결되는 길고 약한 동맥입니다. 이 동맥은 2023년부터 우크라이나에 의해 점차 압박을 받아왔으며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심화된 공격으로 더욱 취약해졌습니다. 다리의 침묵은 기차와 유조선이 가른 해협에 갇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해협이 플라밍고, 하이마스, 스칼프, 이제 같은 시스템의 범위에 들어가면 요새로 묘사된 반도는 즉시 보급섬으로 변하고 보급섬은 바다와 육지에서 고립됩니다. 모스크바는 이를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운송 경로뿐만 아니라 이를 운반할 차량과 연료를 찾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4년에서 2025년 사이에 우크라이나의 정유소와 저장시설에 대한 공격은 국내 시장에서 휘발유와 디젤 위기를 촉발했습니다. 이 에너지 부족은 민간 생활뿐만 아니라 군사 수송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공격은 정밀 타격으로 정유소 밸브, 파이프라인 교차 지점, 저장 구역을 무력화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동원에 사용하는 기계화 부대의 기동성을 심각하게 감소시켰습니다. 만약 그러한 환경에서 케르치다리가 다시 타격을 받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크림반도의 군사 구조는 반도가 아니라 사실상 보급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고립된 섬처럼 먼저 도덕적으로 붕괴되고 그 다음에는 전략적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주둔군을 유지하는 것은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책임을 동반하는 위험이 됩니다. 철도 노선을 차단한다는 것은 대안으로 수백 대의 트럭이 좁은 도로를 며칠 동안 이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전선에 도달하는 탄약, 연료, 증원군의 리듬을 방해합니다. 이 리듬은 전쟁의 신경계입니다. 화력의 리듬이 방해받으면 강도가 떨어집니다. 강도가 떨어지면 위치가 조용해집니다. 침묵은 방어선을 부식시킵니다. 이 연소의 끝에서 크림반도의 약 10만 명의 군사구조는 도덕적, 물리적으로 점점 좁아지는 원안에서 붕괴될 위험에 직면합니다. 전장에서의 전술적 실패는 크렘린의 닫힌 문 뒤에서 깊은 혼란을 일으킵니다. 전략적 자산의 하나씩 상실, 흑계에 대한 통제의 증발,
그리고 케르치 다리 위에 점점 무거워지는 검은 러시아 지도부의 냉정한 계산을 맹목적인 공포로 대체했습니다. 모스크바 행정부는 당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기피 작전에 대해 의미 있는 군사적 대응을 제공하지 못하는 군대의 무능력은 그들을 절망적인 보복의 순환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 절망은 위험한 지정학적 게임으로 변하여 우크라이나 도시뿐만 아니라 세계의 경제 균형과 국제 자본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 상황의 여파가 더욱 파괴적입니다. 러시아의 엘리트와 과도제 인사들은 대규모 군대가 우크라이나의 첨단 드론에 녹아내리고 방공 시스템이 무력해지며 케르치 다리와 같은 중요한 통로가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크렘린이 군사적 약점을 감추기 위해 초콜릿 공장을 폭격할 정도로 모든 이성을 잃었다는 것을 보고 이러한 권력 중심들 간의 신뢰가 급속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심화되는 체제 위기, 군대의 리신 파괴, 정제 제재로 인한 수축이 정권 내 파벌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제 전선에서 군사적 교착 상태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든 계층에 걸쳐 통제할 수 없는 공황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에서 방어막이 붕괴되면서 엘리트들 사이에서 새로운 탈출 경로를 계획하고 시스템의 내부 붕괴가 시작될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전략적 기피는 이제 신화에 불과합니다. 엥게스 기지에서 불타는 폭격기와 크림 해안에서 침몰하는 순찰함은 흑해에서 모스크바의 패권에 대한 마지막 못입니다. 방패는 무너졌고 레이더는 침묵했으며 케르치 다리로 가는 길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플라밍고 미사일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크렘린의 절박한 보복은 민간 건물과 미국 공장을 목표로 하여 이 역사적인 패배를 막지 못할 뿐만 아니라 푸틴의 전략적 파산을 확인시켜줄 뿐입니다. 환상은 끝났습니다. 흑해의 물은 이제 러시아 함대의 무덤이 되었고 하늘은 자신의 성에 숨어있는 군대에 대한 피할 수 없는 위협이 되었습니다. 전쟁은 크렘린이 통제할 수 없는 속도로 그 깊이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방패는 떨어졌고 마음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길은 그 마지막 위대한 목표 케르치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길에서 러시아는 되돌아갈 수 없으며 오직 임박한 큰 붕괴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TBR 글로벌의 특별 분석에 대해 계속 정보를 얻으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